자, 그러면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 여기서 체크사항은 뭔가요? 여러분 책 6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중하단부에 보시면 작은 2번 밑에 빨간 놈의 박스, 이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 첫 번째, 감춰진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역선택. 감춰진 특성,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게 역선택이죠. 그 다음에 감춰진 행동도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지. 거래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 감춰진 특성은 사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전적으로. 그 다음에 이 감춰진 행동은 사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지. 최선을 다할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 버릴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야기되는 문제가 바로 도덕적 해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주인 대리인 문제도 도덕적 해이의 한 유형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럼 먼저 역선택부터 한번 가보죠. 역선택의 개념 작은 1번. 역선택이란 감춰진 특성 상황에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더라는 거죠. 다양한 시장에서 역선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고차 시장이죠.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나쁜 차만이 거래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 나쁜 차를 우리가 레몬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시장인데 이 보험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고 날 확률이 높은 사람하고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빈번히 사고가 발생해버리고 그런 보험회사는 망해버리겠죠. 따라서 보험은 적정량 공급될 수 없다.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64페이지에 가보시면 금융시장에도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위험 투자를 일삼는 사람하고만 이 금융거래를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빈번히 사고가 발생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따라서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상으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역선택이 뭐다 이제 이 정도는 다 간파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시험 문제는 주로 뭐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죠. 바로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이게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거죠. 자, 먼저 역선택의 해결 방안 65페이지. 먼저 선별이 있죠. 선별이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불충분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나이가 26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보험 가입 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 선별에 해당되고 있다는 거죠. 그 선별에서 거기 작은 2번 밑에 빨간 놈에 화살표에 보시면 자기 선택 장치란 말이 나옵니다.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거래 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도록 만든 장치를 자기 선택 장치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뭐 이렇게 특약 같은 거, 이 보험 가입할 때 특약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특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 이제 내가 꼭 병이 날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은 그런 특약도 다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별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호 발송이 있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히려 정보를 가진 측에서, 우월한 정보를 가진 측에서 나는 이렇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작은 2번 보시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높은 교육을 받은 것, 상당 기간 무상 수리를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 등이 신호 발송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역선택을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강제 집행 또는 가입 의무화. 그러니까 뭐 보험 시장에서 사고 날 확률이 높은 사람하고만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 역선택인데
사고 날 확률이 적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뭐 이렇게 안전한데 뭐하러 보험하냐 이렇게. 그런데 강제로 다 가입을 의무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골고루 다 섞여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정보 정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선택 문제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므로 정부는 이 정보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 작은 2번에 보시면 허위 과당 광고를 규제한다든지 아니면 표준을 설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성능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정보 공시 의무화, 기업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정보정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6페이지로 건너가서 표준과 평판이 있겠죠. 표준화와 평판. 이 표준화를 해버리면은 뭐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이 다 똑같아 버리니까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평판은 역선택을 해소하는 예로는 가격은 비싸지만 고품질의 한우 고기만을 사용하는 음식점, 항상 진품만을 취급하는 고서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할당, 이건 금융시장에서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자율을 높이지 않지만 그 심사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죠. 이걸 우리가 신용할당이다 이렇게. 그러면 역선택을 일정 부분 막을 수가 있겠더라.